네, 저 김재동 시그라프 아시아 다녀온 거 그 8개 페이퍼 저도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8개 논문이고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저희 논문인데요. 그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논문이냐면은 처음에 바운더리에서 색깔이 디퓨전 되는 거를 결정하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 이전의 논문들은 이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오른쪽 위에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운더리를 어떤 색 그라데이션 같이 그림을 그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색깔을 퍼뜨려서 좀 색이 칠해진 것 같은 효과를 주는 이런 두 가지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금 이 논문은 이전 논문들과 다른 것은 그 이전 논문들은 옛날에 뭐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디퓨전을 만들었다거나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바이하모닉이라는 그 네 번 미분한 텀을 이용을 해서 디퓨전을 만들었다는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어떻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논문을 보시면은 이게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주변 원의 바운더리랑 가운데에 흰 선이 돌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흰 선 바운더리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색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컨클루전의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그 하나의 새로운 디퓨전 공식을 제안을 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컴팩트하게 이 논문 주어진 그 바이하모닉 디퓨전을 풀 수 있었다, 푸는 방법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주변 라인으로부터 그 바이하모닉 디퓨전을 푸는 방식을 제안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어떤 그 커브를 인식을 해서 업샘플링을 할 경우에 어떤 그 디퓨전 그 색을 칠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업샘플링을 하면 뭐 알리어싱 이런 것 없이 어떤 색을 정상적으로 이쁘게 칠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퓨처워크에서는 나중에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커브를 제안하는 타입의 어떤 방식을 좀 더 추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논문이고요. 네, 방법론요. 사실 이 논문이 제가 가장 마지막에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논문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장 시간을 투자 못한 논문이라 방법론 같은 경우도 좀 보려고 했는데 공식들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좀 그 결과가 이쁜 사진들이 제가 그 컨퍼런스장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제들을 보여줬는데 이 그 페이퍼 상에서는 그런 제가 그때 봤던 그 새가 뭐 이렇게 퍼지는 그림이라든가 이쁜 그런 거에 대해서 논문에는 없고 그 저자 홈페이지에서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넣지 못했고요. 근데 뒷부분은 다 메소드가 한 장씩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논문인데요. 그 프로젝션 아날리시스 for 3D shape segmentation이라고 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3D 세그멘테이션 논문 같은 경우에는 3D 베이스에서 어떤 논문 그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에서 이전에 3D 쉐이프 있는 상황에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논문들이 많았는데요. 자기네 논문들은 좀 특별하게 그 어떤 3D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거를 여러 방면에서 프로젝션을 시켜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3D 쉐입에서 2D로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이미 의자라고 하면 의자에 어떤 사람이 직접 러닝을 시키는 이거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어떤 뷰에서 봤을 때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럼 만들어 놓은 그 베이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션한 그 의자에서 그 가장 알맞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의자들을 찾은 다음에 그 의자에다가 그 2D에서 찾은 세그멘테이션한 정보들을 투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다 합쳐 놓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그 3D 상에서 그 여러 방면에서 그 프로젝션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메소드로 진행 중인 논문이고요. 진행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결과로는 보시면은 맨 오른쪽 같은 그,
그 위에 스탠드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전거 같은 경우도 안장, 그 다음에 몸의 형태, 그 다음에 바퀴 2개 이런 식으로 잘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과로도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도 지붕,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기둥, 그리고 바닥 이런 식으로 그 잘 되고 있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얼굴, 몸통, 뭐 팔,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잘 돼서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인데요. 그 컨트리뷰션은 우리 예전에 3D에서만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2D에서 프로젝션 해서 풀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그 인트로덕션 했다라고 그 자기들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리미테이션으로는 아무래도 3D에서 2D로 바꾸다 보니까 3D에서 2D로 옮기는 과정에서 소실되는 3D 정보 때문에 발생되는 에러 같은 경우에는 그 어쩔 수가 없이 그 복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데이터 자체에서 그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이제 2개의 안장이 있는 자전거인데요. 2개의 안장이 있는 자전거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정보가 없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있는 걸 참고해서 찾다 보니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의자 안장에 앞바퀴에 그 기둥까지 앞바퀴라고 인식을 하고 안장이 2개 있는 불구하고 안장을 핸들로 인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퓨처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2D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루한 작업으로 사람들이 직접 다 해주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 다음에도 사람이 어느 정도 유저가 들어가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투영을 시켰을 때 지금은 세그멘테이션 색상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루엣이라든가 어떤 모양 같은 데에서도 좀 더 좋은 큐를 얻어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퓨처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3D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자기 스스로의 자아상을 찍은 다음에 3D로 자기 모델을 직접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3D 프린팅을 하는 어떤 3D 프린팅을 해주는 논문인데요. 그 부분이 모두 자동화돼서요. 그래서 이 논문이 정확히 어떤 걸 하는 논문이냐면요. 보시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넥트는 한 대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포즈로 45도씩 돌아가면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키넥트 한 대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기네들은 이걸 비즈니스화를 할 때 그거를 논문에는 없는데 이거를 인터넷 상에서 키넥트가 한 대 있는 집에다가 키넥트가 한 대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된 데서 자기가 원하는 포즈를 찍어서 3D 모델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우리가 배달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3D 프린트 된 화면.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실 논문을 좀 살펴보니까 이전에 있던 논문들을 좀 많이 조합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던 거는 굉장히 싸다. 이전에도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앞에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릴레이티드 워크로 옛날에도 키넥트를 이용해서 혹은 다른 뭐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서라도 어떤 사람의 모형을 캡처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기들은 키넥트 하나만으로도 이 오른쪽 같은 논문이나 여기 그 왼쪽에 있는 논문과 비교를 했을 때도 자기들은 오른쪽에 있는 논문은 찾아보니까 그 팬티 한 장만 입고 캡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옷의 쉐입 같은 것도 뭐 치마 이런 것들도 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어떤 요 앞에 봤듯이 뭐 이상한 포즈를 취해도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예전 논문들과 다르다. 그리고 키넥트 한 대다라는 굉장히 그런 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메소드가 좀 나와 있었는데요. 여러 방향에서 돌아가면서 찍게 되면 3D 쉐입들이 사람인 이상 약간씩 틀어지기에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가장 에너지 텀이 작은 걸로 합친 다음에 그거를 3D 리컨스트럭션 하는 저기 오른쪽 2009년에 있는 리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라는 거를 찾아보니까 그런 걸 해주는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3D 쉐입을 만든 다음에도 모형 말고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 돌게 되면 조명이 한 군데에서 쏘기 때문에 사람이 돌게 되면 그 그림자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앙이라는 사람이 쓴 그 이게 알베도라고 그 조도라고 하나요? 그거를 좀 그 여러 조도가 있을 때 좀 이거를 블러리하게 이쁘게 만들어주는 논문을 차용을 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인데요. 아까 나온 게 거의 단데 보시면은 그 처음에 리지드하게 얼라인을 하고 이제 잘 짜아 맞춘다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리컨스트럭션하는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하죠 그 텍스처를 붙여서 최종 과정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메소드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이게 결과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의 결과가 잘 나왔다 자기들은. 근데 사실 보면은 이게 이런 데 같은 경우 이렇게 3D 캡처된 거 여기가 이렇게 뻥 비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약간 좀 짱구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여기서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서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이게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그 학회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 4-5개를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고 구경하라고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받아서 찍고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저자입니다. 저자 머리가 굉장히 휘황찬란했는데 그 발표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래서 사실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디스해도 되나 이게 좀 그래도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선물용이나 이런 거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네, 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클루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키넥트 한 대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옷에서 다양한 포즈에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장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레지스트레이션을 잘해도 사람이 포즈 자체를 고개 같은 거 틀어지면서 캡처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그 앞에 있는 A, B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에는 그 섀도우 그 뭐라 그러죠? 그 아까 말한 조명이 너무 많이 틀어지게 되면은 그 우리가 그거는 보정을 하기가 좀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얇은 햇 같은 모자는 또 완벽하게 리컨스트럭션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도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좀 스캔하는 과정을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아기나 뭐 애완동물도 좀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스캐닝 에러에 있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기들이 팔려고 하다 보니까 조명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섀도우 관련 문제에서는 꼭 뭔가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보시면 벨벳이 뭔지 찾아봤는데 그 오물토물한 옷 같은 직물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옮겨가는 거에 따라 색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 저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직접 포즈를 움직이니까 그 움직인 포즈에 대한 코레스폰던스를 그 약간 로봇스타일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대물 프린트는 저는 사람 정도 크기의 물체를 스캔을 못하고 사람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 사람 스캔할 때는 쓰는 건 지금 고정하는데 2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키넥트면은 확실히 싼값에 할 수 있으니까 네, 3D 스캐너는 대부분 그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네, 그래서 가만히 이거 돌아가는 동안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계속 지금 움직이는데 포즈가 그럼 정확하게 맞지 않고 조금씩 움직였을 수 있는데 뷰포인트에 따라서 그걸 다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네, 저도 처음에 사실 이거 이미 있는 논문이고 사실 상업화된 것도 있는 걸로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찍어주는 거. 네. 굉장히 싸다라는 점이랑 키넥트로 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한 걸로 봐서는 그 3D 스캐너가 아니라 키넥트로 풀었을 때 나올 법한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를 잘해서 된 논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그 Analyzing Growing Plants from 4D Point Cloud Data, 이것도 보시면은 이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그런 그냥 모델을 만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게 뭐 하는 논문인지 먼저 소개를 Here we see 해드릴게요. the Enthodium growth time lapse video 식물을 and point cloud 키우면서 over 4 weeks, 그 captured 식물이 by our custom-made 그 acquisition 일종의 식물학 devices. 그쪽에서는 This is 굉장히 different than 어떤 previous 씨가 methods for 언제 geometry 자랐고 reconstruction 어떤 of 4D 새로운 point cloud, 그 잎이 where 언제 the underlying 나왔으면 objects are 그런 거를 assumed to be 조사하는 게 incompressible. 굉장히 That is to say, the objects can 큰 deform but not 어떤 grow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or 지루한 decay. 작업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이걸 자동으로 Tracking plant 또 growth and 키넥트랑 detecting structural 간단하게 growth 주변에 events 있는 걸로만 require 이용을 해서 fundamentally different data 만들어낸 analysis 그런 것들을 algorithms. 자동화시킬 In 수 contrast to 있다라고 previous 얘기하는 approaches for 논문입니다. analyzing plant growth, 이거는 our 그냥 method 3D can 포인트 faithfully 만드는 track 거고요. the shape 이거야말로 dynamics 이제 and 잎이 reveal the 몇 개고 underlying growth 줄기가 몇 개고 components 이제 and 세그멘테이션을 detect temporal 하는 그런 events.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는 자기들은 그런 귀찮은 작업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게, 좀 또 이것도 좀 값싸게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점이랑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게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릴레이티드 웍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식물에 있어서 어떤 모델을 만드는 논문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밑에 같은 경우에도 어떤 클라우드 포인트에서 모델을 어떤 뿌리 같은 걸 만들어 찾아내는 논문들이 있지만, 우리는 식물에 있어서 3D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씨가 언제 자랐고 뭐 그 잎이 언제 발화라고 하는 그 잎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돼요. 그래서 셋업 같은 Our 경우에도 acquisition is based on 그 structured 프로젝터 light 하나랑 technology that 카메라 consists 그 of a camera projector 키넥트로 pair 해서요. 이것도 and a turning 이거 table 같은 on which 경우는 the plant 오브젝트를 is 직접 set. 돌립니다. 식물이다 The 보니까 structured light 이렇게 scanner 돌려서 captures the 만들어내고, geometry of the plant from a specific view. The turntable rotates for 30 degrees each time 하루에 한 and 번 pauses for 정도씩 scanning. 이렇게 캡처를 한다라고 So a 하는 full 거라서 cycle scan is 나온 made of 결과가 12 single view 나- scans 여러 that are registered 씬에서 together 나온 to make 결과고요. one 일단 frame of the 합쳐서 4D point cloud.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포워드 백워드라는 We 이게 take a 이 논문의 bidirectional 하나의 approach.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단순히 잎이 발화했을 Step 때 forward through all 얼마나 the 쭉 frames, 퍼지면은 detecting 이게 strong 발화했고 evidences 이때부터 that an 발화했다가 event has 아니라 occurred in the past, 어떤 and then 이벤트가 step 캡처가 backward to 되면은 correctly 그거를 locate the 뒤로 traces of 돌아와서 the 좀 더 spatio-temporal event. 정확하게 정확한 시점을 찾아내는 게 이 논문의 알고리즘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었거든요. We now show some 그래서 results. 보시면은 Our method can faithfully 죽었다고 detect 이제 the budding 디테일들이 and decaying 그런 of the 걸 plant's 이벤트를 leaves. 찾아내고, 그다음에 잎이 또 어디가 또 이제 저기 또 자라나고 있는 거를 찾아내고, We can 이런 also 식으로 detect the 결과가 나오고 bifurcation of 있습니다. plant stems. 그래서 이 논문도 컨트리뷰션은 우리는 처음으로 그 식물을 조사함에 있어서 자동화된 어떤 그 트래킹 이벤트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 그리고 그 찾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포워드 백워드라는 이 식물의 특성에 따른 어떤 알고리즘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선 논문들 식물들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잎이 많은 이런 논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잎이 몇 개고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뭐 통계학적인 접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종에 대한 특이점에 있어서 어떤 그 식물마다 어떤 종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리미테이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퓨처워크로 아웃도어 세팅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돌려가면서 식물을 캡처를 하고 있어서요. 바깥에 가면은 이제 큰 나무를 돌릴 수 없으니까요. 어떤 다른 방법의 캡처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람이나 새에 따라 식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또 모델을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퓨처워크가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포인트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색정보를 포함을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지금
그 키넥트 센서 하나만 그 키넥트랑 프로젝트 센서만 쓰고 있는데 어떤 좀 피지컬한 걸 얻어낼 수 있는 다른 센서를 추가를 해서 얻으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이거 동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But our system is a periodic motion sequence of an articulated 3D human figure. 사람이 걷는 데이터를 넣게 되면 First, in the motion 이거를, approximation stage, we decompose the input motion into the motions of limbs that can be approximated 반복되는 by 형태 planar 그리고 oscillations of individual 어떤 bones. 이게 기계로 만들어주는 Then, in the 부분에 layout 있어서 stage, we 기계로 generate a 구현할 수 physically valid 있는 layout of the 형태로 mechanical 움직이고 components that realizes the simplified 옵티마이즈를 target 해주는 motion 그런 and respects the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proportions of the bones in the input figure. 그 옵티마이징 과정을 갖추고 그걸 이제 조립할 수 있게끔 조립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이제 사람이 인풋을 넣어주면은 그 중간 과정에서 이게 기계로 구현될 수 있게끔 반복되는 형태 그리고 어떤 이 각도들이 움직이는 거를 옵티마이즈해서 어떤 기계로 조립될 수 있는 형태로 일단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요. 그게 스텝 1이고 그 다음 과정은 이제 그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서 톱니가 어디에 몇 개짜리가 달려야 된다라는 그런 기어들을 조합을 하는 그런 텀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다른 거 듣다가 들어가야 돼서 찍지 못했는데 크기가 지금 여기 나온 사진이 한 요만했어요. 생각보다 육중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옆으로도 커서 이게 좀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라든가 컨트리뷰션은 이런 오토마타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대요. 근데 굉장히 전문가들이나 숙련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사람이 움직이면 저절로 만들 수 있게 조립을 해준다. 그래서 아기들도 가지고 놀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그 애들한테 주면 부서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저자가 애들한테 줘봤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네요라고 이렇게 농담 섞인 대답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또 다른 릴레이티드 웍인데요. 여기서도 좀 차용하지 않았을까? 이 밑에 것도 굉장히 신기한 게 어떤 관절을 사람이 인형에다 입력을 해주면은 3D 프린팅으로 그걸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릴레이티드 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릴레이티드 웍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Was a 결과인데요. generated automata from various 뛰는 human 모습. motions obtained from the 그 저자가 이거를 CMU motion 이 인형을 capture 들고 database. 왔었습니다. Here is an 이게 끝인가? 네. 그리고 이게 조립하는 거. 그리고 In the walking 조립에 example, the motion of the moving limbs 플라스틱 are 레이저 projected to 스캔으로 parallel 만들기 planes. 때문에 The torso is 굉장히 orientated 값싸게 parallel 제작할 to 수 this motion 있다라고 plane and is 얘기를 used as the main support 하고 structure of the 싶더라고요. mechanical figure. 얘기하니까 다 제 Pulleys are 논문이 used to 값싸네요. propagate the input crank motion to the moving limbs. The whole mechanism is driven by a single input motor. 그건 아닙니다. In the 그게 dancing 근데 example, the motion of the arms and legs are projected 이런 to 것들을 좀 하면 orthogonal 좋겠다라고 planes. 얘기를 하고 있어요. Bevel gears are used to convert the rotation of the input crank to the appropriate motion plane. The whole mechanism is driven by a 사실 single 위 input 아래로 motor.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 모션 캡처를 할 때 이 반자른 면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자른 면으로 해서 축을 두 개로 해서 옵티마이즈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면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을 바꿔주는 기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른 움직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지 모듈을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체인 모션을 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었고요. 그 다음 거는 어떤 모션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기어로 구현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알고리즘, 그것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었을 때 이 각각의 기어들이 사이즈가 얼마나 돼야 되고 톱니가 몇 개가 돼야 되며 어디에 뭐가 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된다라는 게 세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리미테이션인데요. 그거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세상에는 많은 기어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스탠다드한 플래너한 기어랑 베벨 기어 종류에만 제한을 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베벨 기어나 다른 기어를 추가하게 되면은 복잡도가 올라가고 가격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이게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모형의 경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굴리다 보면은 기어의 마모라든가 어떤 마모, 그 다음에 어떻게 약간씩 틀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너무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 과정이 생긴다고 리미테이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워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셀프 스탠딩 오토마타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 제작된 기구에다가 새로운 기구들을 붙여서 조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퓨처워크도 이런 식으로 해서 퓨처워크 5개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논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혹시 어렸을 때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게 아티스트한테 유저 테스트 같은 걸 설문지로 돌려보고 하니까 굉장히 좀 힘든 일이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논문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이렇게 배치를 한 그런 그림인데, 이런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릴레이트 워크로 이제 글자 같은 거 사이즈를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런 식으로 태그를 이쁘게 배치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의 전경 혹은 건물에다 어떤 메시 정보를 넣어주면 그거에 맞춰서 사람이 이게 건물이다 혹은 뭐 도시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그런 어떤 폼에 맞춰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이런 릴레이트 워크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 논문도 보시면 이거 보시면은 This layout to all non-constrained primitives. See now. Finally, the primitives are relaxed, such that an even 해줍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떤 파라미터를 딱 넣는다고 해서 그냥 아웃풋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텀을 이용을 해서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수렴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가게 돼서, 사람이 이 앞에 논문 보시면은 이게 인터랙티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지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거에 따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변하거든요. 뒤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이런 논문이고요. 네, 그래서 인풋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잘 이렇게 뿌려주는데, 지금 제가 메소드를 정확히 안 넣은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어떤 나비를 제가 정확하게 유저 메소드로 배치를 하는 거에 따라 이쪽 방향으로 컬러를 바꾸면 좋겠다 혹은 이쪽 방향으로 크기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걸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을 해서요, 그대로 이렇게 쭉 뿌려줍니다. 이 나비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뒤에 리절트에 보시면은 그럼 이게 메소드, 이게 뿌려주는 과정인데요. 이게 결과 화면이고요. 큰 거를 보시면은 이 파라미터 3개를 고래를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 3개를 보고 얘랑 이렇게 위아래 축으로는 색깔이면 좋겠다, 컬러, 그 다음에 컬러면 좋겠다라는 걸 제너레이션 해서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갈수록 점점 색깔이 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딪히지 않게 배치를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돌아가는 건 없어요. 그냥 이게 오브젝트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검해지고 왼쪽 갈수록 좀 어두워지고 밑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컨트리뷰션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게 스몰 넘버의 어떤 레이아웃만 정해주면은 유저 팩을 저절로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레이아웃 알고리즘이 이게 GPU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가 가능하다. 그리고 초심자도 그냥 조금만 보고도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 보통 논문에 리미테이션 란이 따로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 리미테이션을 따로 적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퓨처워크도 적혀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저자 PPT에는 리미테이션이랑 퓨처워크가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리미테이션 논문 말고 PT에 있던 알고리즘 에러라는 게, 알고리즘이 돌다 보면은 나비 모양의
어떤 꼬리 같은데 살짝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약간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리즘 에러라고 적어놓고 나중에 정리하는 게 F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퓨처워크에서는 이것도 그 PT에만 있었던 내용을 생각해서 쓴 건데요. 2D에 있는 게 아니라 3D에서 배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레벨 레이아웃은 이제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 컬러나 어떤 크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메트릭한 정보로 표현을 해서 뭐 이쪽은 나비가 뭐 왼쪽 뭐 거울 상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이런 것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개 남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데, 예, 하프톤 QR코드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거 논문 한 거는 사실 예전부터 QR코드 너무 보기 싫어갖고 있는데, 여기 맨 왼쪽에 있는 QR코드 같은 거 보시면은 저것들도 다 사실 뭐 어떤 건 레나라는 그 사진은 알 수 있겠지만 좀 보기가 좀 안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프톤 QR코드라는 거를 제시를 함으로써 그 왼쪽에 있는 3개의 그림들보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논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 QR코드고요. 이게 같은 경우 맨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 굉장히 자기들 것이 레나라는 그거를 알 수 있게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QR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얘들이 그 샘플 동영상을 보여줄 때 그 패스트 포워딩 할 때 명함 같은데, 어플리케이션으로 명함 같은데 QR코드 자기 이름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이거에 특정한 QR코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 아니고 네. 이쁘게 만들려고 네. 그냥 단순히 이게 레나인데 레나 찍었는데 뭐 네이버로 연결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QR코드인데 어떤 그림을 더 씌우기만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키 컨셉은 이 QR코드라는 것은 뭐 자기가 스스로 에러 컬렉션도 하고 뭐 굉장히 로버스트해서 잘 인식이 되는데 사람 눈에는 굉장히 보기 안 좋다. 1형으로 된 디지털 비트라. 그래서 자기들은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요 가운데 오른쪽 정보가 원래 오리지널 QR코드고요. 이 밑에 정보 보시면은 이거를 9개로 나눠서 가운데 정보들만 보존을 한 다음에 나머지의 톤들을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바꿔서 마치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 것 마냥 느끼게끔 하면서도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걸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가장 키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메서드 오버뷰 같은 건데요. 보시면은 네, 그래서 그 QR코드를 먼저 자기가 만들고 싶은 QR코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9개의 서브 비전으로 나눈 다음에 오브젝트는 따로 뽑아서 하프톤 코드랑 저기 임폴턴트 맵이라고 해서 좀 살려시 맵 같은 거를 제너레이션 해서 그 2개를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하나를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 9개 모듈 중에 하나를 서브 모듈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서브 모듈은 가만히 두면서 나머지 있는 서브 모듈들을 어떤 살리언시 맵이랑 하프톤이랑 잘 매칭이 되게끔 해서 리절트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제가 다 찍어봤는데 모나리자는 동작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찍으면은 이건 뭐 이미지로 연결되고 판다 하면 판다 위키로 연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도 또 성능이 빠르고 해서 In this work, we present an automatic algorithm to create a new type of visual QR named halftone QR codes. Although a simple frame-by-frame synthesis is employe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temporal coherence between consecutive halftone images, the generated results are still quite satisfactory. 하고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컨트리뷰션은 또 자기들이 하이 퀄리티한 비주얼 QR코드를 또 새로 제시를 했다라는 게 컨트리뷰션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으로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게 되면 서브 모듈, 모듈 자체가 굉장히 레졸루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원래 QR코드를 리사이즈 해도 동작을 잘했는데 자기들의 QR코드는 아무래도 리사이즈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서브 모듈들의 오염을 받기 때문에
QR코드가 동작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리미테이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퓨처 워크로는 그다음에 이걸 좀 더 발전시킨 컬러로 된 QR코드, 그다음에 컬러 이미지를 조합하는 QR코드,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영상 같은 경우 자글자글 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그 QR코드 간의 어떤 템포럴 코헤런스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QR코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입의 바코드에 이런 하프톤 같은 것들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논문이 마지막이고요. 네, 그리고 시그라프 자체에서도 마지막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봤던 논문이고요. 이게 2D 애니메이션을 3D로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그쪽에서 또 강조를 했던 게 fully automated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2D 애니메이션인데 어떻게 3D로 완전 자동하게 만들어주는지 좀 궁금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뎁스맵을 얻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뿌연 정도로 얻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어떤 물체들이 겹쳤을 때 여기 J1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이거를 T 정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T자형 형태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앞에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Q를 얻어내서 뎁스맵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옛날에 선들이 있을 때 그 선들을 이용해서 어떤 3D 오브젝트를 다시 재생성하는 논문이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선을 그리면 직접적으로 그 선들을 연결을 해줘서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이런 식의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그 위에 논문 같은 그 뎁스맵을 추론하는 거에 있어서 이전의 논문들은 다 어떤 내추럴한 환경, 사진에 구간됐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외곽선 같은 경우 만화 같은 것들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떤 하나의 큐로 보고 논문을 어떤 키 아이디어로 보고 논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프라인인데요. Given a 2D cell animation as the input,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we first extract edges and store them in an edge map. 만화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Regions are then extracted by applying a rolling ball on the edge map. 그다음에 Next, by analyzing the T-junction within a frame, we can construct an initial ordering graph for each frame. 이게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손과 요거 만나는 점이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뒤에 있는 오브젝트보다 얘가 앞에 있구나라는 거를 키포인트로 삼아서 키포인트를 삼아서 뎁스맵을 Here, 만들었습니다. we visualize the ordering by first topologically sorting the graph, followed by displaying the sorting order as gray values.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However, the initial ordering graph may not be temporally consistent. So, our next step is to ensure temporal consistency by solving a graph cut for the whole sequence. Here, we visualize the refined ordering graphs. Then, we need to synthesize a depth map for each frame. In order to ensure the temporal coherence of the depth map, we cannot directly assign the ordering number as the depth. Instead, we formulate the depth synthesis as an optimization problem, and the refined ordering is indirectly used as the inequality constraints. Finally, we synthesize a stereo pair for each frame by re-rendering from two novel viewpoints and filling the gap by inpainting. 그래서 이게 리절트인데요. 보시면은 자기들 그 버섯 관련해서 이게 버섯인데 막 엄청나게 움직이는 이런 화면에서도 굉장히 뎁스맵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예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없는 곳에서도 그 T정션이 잘 나오기만 하면 이것도 스테레오 영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동적으로 막 패치들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들 그 알고리즘이 정말 잘 동작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예전에 없던 그 애니메이션에다 2D 애니메이션의 3D를 정말 자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에 컨트리뷰션 하나랑, 그 다음에 어떤 그 씬 간의 그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또 고안을 해냈다라고 하는 점이랑,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논문 그 패치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어떤 뎁스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는 뎁스맵을 옵티미제이션 했다 할 수 있었다라는 식을 구했다라는 게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리고 리미테이션은 커브된 그 이게 판으로 패치들을 판으로 인식을 해서 그 처음에 논문에 2.5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굴곡이 있는 게 아니라 판넬로 인식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커브드 리전에서는 아직 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패치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커브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서로 겹쳐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순서대로 오더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처워크인데요. 지금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있는 어떤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뎁스맵을 얻어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좀 이렇게 리즌을 그룹핑하는 거에 있어서 시멘틱한 거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피처워크에서 적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물리적인 뭐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런 게 많은데 네. 익지비션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왔나요? 3D 프린터나 뭐 익스비션이요? 아, 3D 프린터는 좀 봤어요. 근데 네. 어떤 회사들에서 뭐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 애니메이션 회사는 보지 못했고요. 제가 인상 깊은 건 3D 회사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뭐 부채 관절 같은 액션 피규어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익스비션 자체가 규모가 너무 작아갖고요. 익스비션은 그 한 3번 이렇게 도니까 끝났고 오히려 그 아트 갤러리랑 좀 비슷한 사이즈로 해서 익스비션 자체는 된 게 없었고요. 기억나는 게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면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